나는 행복했고 당신이 3만 달러 빚진 좋은 돈을 벌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그 후 즉시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100만 번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29살이고 제 이름은 헤일리입니다. 저는 현재 상사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대학에서 만난 제 남편이고 올해 동갑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주변에 회사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돈을 더 벌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남편이 유일한 수입원인 우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제 남편은 포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생활비를 50% 나눕니다. 나머지 돈은 쓸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고 우리 삶이 잘 되고. 사실이 너무 불행하지 않나? 이번 달에도 너무 많은 돈을 썼나 봅니다. 집에 가는 기차에서 차감 통지 이메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아직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메일을 닫으면서 생각한 것은 아마도 시간이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세요. 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끝에. 지원센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영업하는 콜센터에 전화해야 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에는 줄이 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즉, 월 금액이 $10,000 이상이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으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패키지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거실 문을 열자마자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했습니다. 바닥에는 양말이 있고 테이블에는 빈 캔이 있고 소파에는 전화기와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요. 스웨트 셔츠를 입은 채 남편은 집에 오면 집 청소를 전혀 안 하는 대신 고의로 집을 부수고 있어요. 소파에 전화기를 대고 안녕 양말과 빈캔 이게 바로 내가 알아낸 건 아주 작은 일이야 버리고 씻으라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집에 일찍 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집 청소나 저녁 차려주시는 게 어때요? 내가 애쓰라고 하고 내가 그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음 말을 했어요. 너무 피곤해 집에 오면 나도 가게. 도시락 처리해야 해 나도 피곤해. 으슥하며 말했지. 집 청소 안 하면 일하고 일이나 집안일 중 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아 제발 조용히 해 이해해. 그리고 그 말을 2번이나 한 건 기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남편에게 못된 표정을 지었지. 남편이 거실을 나가는 내내 포함을 쳐다보며 어떻게 됐는지도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보다 집안일과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가끔 미쳤기 때문에 너무 지나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고집을 부리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날 내가 말한 것이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남편은 내가 집에 먼저 도착한 날에도 그 이후로 계속 늦게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추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나는 행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바쁘기 때문에 집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래 크리스토퍼의 방인데 그는 한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남편이 청소하기 전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대로 그의 방에 있었던 지 꽤 시간이 지났다. 거기에는 빈 병과 캔이 많이 널려 있었다. 이거 버려 아.
위에서도 침대를 보다가 어휴 이게 뭐야 거기 선물 포장으로 포장된 소포가 있었어. 그 가방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였어. 안 보이니까 빛을 비춰야 했어. 그렇군요. 아, 제 생일 선물이 아닐까요? 내 생일은 다음 주였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택배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놔두기로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일에 상자가 안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호 생일이군요. 그렇죠. 잊어버렸나요? 아니? 말한 게 기억나요? 뭔가 기쁘지 않나요? 작년에 내가 졌지 않나요? 당신은 충분히 늙었다는 걸 알죠? 영광이라고. 남편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자기 방으로 갔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상자가 날 불안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다음 주에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갈 예정인가요? 다른 나라로의 출장이 목소리를 높여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에 혼자 계신데 남편이 제가 잘 지내고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상자를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출장 당일 아침 일찍 배웅하고 방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침대 밑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 택배가 없었어요. 장사가 아닌. 알았어요. 해외여행 맞아 이 마음으로 무거운 몸을 움직여 일을 할 수 있었어.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손은 몇 번 멈춰도 계속 휴대폰 생각이 나고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나고 돼서 알았어. 오늘은 정신이 몸에 없는 것 같은데 잠이 부족해서 가벼운 변명을 하다가 휴대폰이 화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숫자가 떴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자주 받는? 아닌데 이 번호로 기분이 안 좋았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잠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 부인 전화를 밖에 가지고 나가서 전화를 눌렀어요. 버튼은 신용카드 회사의 콜센터였어요. 계속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안 돼. 저건 내 남편이 아니에요. 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동시에 그게 대체 무슨 일인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업요건 전화 받으신 분께서 바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 채무보호 서비스 전화입니다. $10,000 이상 때문입니다. 11만 달러 들은 내용에 충격을 받았는데 교환원이 다음에 한 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더 3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급히 회사에 가서 지갑을 살펴보니 더 이상 거기에 넣지 않으려던 카드가 없더라고요. 휴대폰을 다시 귀에 꽂았다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마나 그 거래를 중단하세요. 네, 아직 사실인 것 같으니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했는데 지금 도난당한 카드를 처리해주세요. 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얘라고 했는데요. 이해는 못했지만 바로 할게요. 교환원이 시키는 대로 해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끊고 가슴의 심장박동이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미안해요.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일찍 가야 해요. 신용카드가 도난당해서 남용될 뻔한 것.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궤도를 벗어나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직장에서 걱정이 많았고 상사는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날 떠나는 것을 괜찮게 여겼고 전화기를 보니 내 남편이 100만 번 전화해서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듯이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재빨리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방에 갔는데 책상 위에 있어서 열어보니 검색 기록에서 내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럭셔리. 두 사람을 위한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가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남편의 직장 여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출장이라 부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예전 이메일을 샅샅이 뒤져보니 그 사람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마리오 도대체 이 여자는 뭐지? 화가 나서 키보드를 치려고 했는데 대신 쳐다보더군요. 대략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것은 확인하는 동안 내 전화벨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닥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아까 콜센터에서 받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 페이지에 가서 내 사용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죠? 입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 브랜드 가방에 돈을 지불한 후 결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전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리스토퍼는 내 신용카드로 여주인 리오에게 돈을 지불했고 일 때문에 해외여행까지 갔어요. 오 안 돼. 몇 번 통화한 끝에 야유하고. 안 와요. 마침내 온 힘을 다해 전화를 받았어요. 뭐 계속 전화해서 결국 받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돼요. 남편이 말했을 때 남편이 이미 카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물었을 때 그는 누가 맞냐고 중얼거렸는데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너 내 신용카드 가져갔지 나 일하다가. 남편이 짜증났어. 아니 그건 도둑질이 아니야. 해외에 있을 때 누구한테 훔쳤어. 출장 갈 때. 쓰기 편해. 출장 갈 때 많이 써. 맞습니다. 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남편이 출장 중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인데 럭셔리 크루즈에 대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그게 사업이에요. 엔터테인먼트 리오의 즐거운 시간, 왜 리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녀는 디자이너 가방에 만족했습니까? 방금 리오에게 좋은 방법으로 전화했습니까? 정말로 그녀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나는 당신이 럭셔리 크루즈와 커플을 위한 휴가 패키지에 3만 달러를 쓰려고 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당신이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리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면 이해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에게 말한 후에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을 피웠어요. 미안하지만 신용카드를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같나요? 그냥 미안하다고 인정하면 해결될 거예요. 친구 제발 남은 여생을 리조트에서 보내세요.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가 바로 야유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똥을 흘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서 전화가 왔어. 마침내 이메일에서 돌아오는 여행이 3일 후 정오가 될 거라고 했어. 나는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3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집 밖의 모든 일을 시댁에 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시댁에서 이혼 서류와 남편의 컴퓨터를 가져갔을 때, 시댁에서 내 이야기와 화가 난 모든 증거를 보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혼하겠다고 약속하고 위자료 11만 3천 달러를 주고 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새 남편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시댁에서 전화가 와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서류는 무사히 접수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신용카드만 가져갔고 그 여자가 그에게 준 다른 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3만 달러 대신에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돌아오는 날짜 전에 허락 없이 티켓을 변경하고 갔습니다. 그보다 먼저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녀는 전 남편에게서 비행기표와 비자만 받고 일본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물건이 없어졌고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아 시댁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큰 일을 겪었고 다른 뉴스에서 이혼 서류를 했고 그 여자도 지금 30살을 요구하고 있다. 000달러를 돌려받고 전 남편은 20시간 통금 시간에 중학생처럼 살게 한 뒤 전액 갚을 때까지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댁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락 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은 후 마침내 바람을 피운 아내를 상대로 9만 9천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상사와 동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전화했어? 헤일리.